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의 자랑인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연이은 CJ-기의 성공과 함께 마침내 완전 새로운 형태의 국저형인 CJ-4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월 20일 시험 비행에 대한 성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CJ-4호기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제3훈련 비행단에서 52전대 소령이 비행 진행을 해 34분간 우리 영공을 돌파했습니다. 최초 시험 비행인 만큼 기체의 안정성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국저형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특별히 한 명의 조종사가 탑승해 비행을 성공하였는데요. 이번 KF-21 전투기 국저형 CJ-4호기가 성공함에 따라 차후에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신규 조종사 임무 양성과 2명의 조종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자전기와 지상폭격 임무 등에 활용될 것이며 임무 부담이 높아 1명의 조종사로는 어려운 임무에 투입될 것입니다. 국저형의 CJ-기는 총 2대로 CJ-4호기와 CJ-6호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저형 전투기의 경우 후방의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경우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까지 함께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방의 조종사가 KF-21 전투기를 조종하고 후방의 조종사가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운용 방식을 위해 국저형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산 KF-21 전투기와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X의 유무인 복합체계의 운용 방식을 순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CJ-4호기는 설계상 단저형 기체와는 내부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내부의 연료 탱크 공간이 단저형의 기존의 기체보다 줄어들어 변형이 되었으며 조종사가 탑승하는 내부 공간을 더 늘렸고 기체 내부에도 부품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비행 고도와 거리를 확대해가면서 성능을 시험해야만 합니다. KF-21 전투기의 기존 CJ-기인 단저형 전투기와 동일한 크기를 이루고 있으며 마침내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량 기술이 전 세계에서 정상급으로 성장했음을 상징하는데요. 미국 군사 매체에서도 KF-21 전투기 CJ-4호기인 국저형의 시험 비행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스텔스 형상을 지닌 4.5세대 전투기로 중국에서 2010년부터 시도 중인 국저형의 전투기를 대한민국이 성공을 하여 중국의 기술력을 넘어선 한국만의 기술 수준을 놀라워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의 기체 개량 성공으로 인해 전 세계에 판매 중인 FA-50 경공격기가 국저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추후 단저형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CJ-4호기의 경우 초기 시험 비행의 성공을 위해 1명의 조종사가 탑승했지만 지속적인 비행으로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2명의 조종사가 탑승을 할 것이며 단저형과 복저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의 영향을 확인해 추후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을 축적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매체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현재 전 세계에서 전투기 분야의 최강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KF-21 보라매가 공식 출시되는 2026년부터는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판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KF-21은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의 개발 성공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만여 개의 세부 부품의 국산화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만 이미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을 위해 준비 중이며 양산이 시작되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하며 무려 6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 개발은
진입 장벽이 보통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은 절대 다른 나라에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매출로 지출한 이후부터는 전투기 판매를 통해 비용 이상을 회수해야 됩니다. 애초에 개발 자체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드는데 개발하고 나서는 가격 경쟁력과 다른 국가를 상대로 영업까지 해야 하니 일반적인 국가들은 뛰어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도 전 세계 방산 수출 국가 3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KF-21 전투기가 양산되고 수출이 시작되기까지 해외 전투기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작년 7월 중순 처음으로 CJ1호기의 시험 비행 성공과 함께 연이은 CJ3호기까지 성공을 하였고 마침내 초음 속의 벽을 뚫었습니다. 게다가 설계상으로 변경이 되어 비행 전 걱정이 많았던 국좌형의 CJ4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CJ기들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올 상반기 내로 CJ5호기와 CJ6호기까지 시험 비행을 진행해 모든 CJ기의 비행을 마칠 예정이며 하반기엔 본격적으로 미사일 장착과 발사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비행에 들어갈 CJ5호기는 인도네시아에 공급하기로 예정되었던 만큼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CJ5호기는 현재 생산 공장에 인접한 구조 시험장에서 KF-21 구조 시험기에 대한 내구성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미납했던 분담금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CJ5호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에게 배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폴란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동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 중에 있으며 CJ5호기가 시험 비행 전까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대 방위 사업인 KF-21 전투기를 최초 계획했을 때만 해도 실패를 예측한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결국 우리 한국인의 기술력과 노력으로 마침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 세계에서 당당히 이름을 떨쳤으며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등장하는 2026년 전 세계 방산 수출 국가 1위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